반갑습니다. 자, 지금 수업은 교과서 38페이지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 선생님 지금 계속 끊어서 가고 있는데 이 38페이지 내용은 조금 얼마 안 되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기로 하자. 나중에 공부하고 나면 시험에 출제되는 비중 좀 이 부분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알겠지? 자, 뭐에 대한 이야기? 국채보상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국권수호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1905년 이후 지금 을사조약 이후에 1910년 나라를 이제 뺏길 때까지 지금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도 가만히 있던 건 아니라고 했었지. 그치? 그래서 여러 방면에 국권을 되찾기 위한 국권수호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무장 싸워가지고 지금 찾자는 의병운동도 한쪽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실력을 키워서 우리의 권한을 다시 찾자는 이제 애국개몽운동 계열도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일본에게 지금 조선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지금 예속이 되어 있어. 왜냐하면 일본이 침략하는 과정 속에서 근대화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철도도 깔고 특히 제일 결정타가 됐던 건 중학교육과에서는 안 나오는데 1차 한일 1차 제1차 한일 협약 때 고문 정치하면서 재정 고문으로 메가타라는 일본 애가 왔다 그랬잖아. 걔가 우리나라에서 화폐 정리 사업을 해. 그러니까 대한제국 화폐를 일본권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이제 개혁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빚을 많이 지게 된단 말이야, 대한제국이. 오케이? 이 내용이 좀 어렵나? 하여튼 화폐 정리 사업 이야기는 그러면 좀 나중에 기회 될 때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고, 어쨌든 그냥 일본이 대한제국에게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니네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빌려줄게 해가지고 계속 빚을 지게 해, 대한제국이. 그래서 대한제국이 경제적으로 일본에게 예속되게끔 만들었단 말이야. 이 언저리쯤 돼가지고. 그래서 빚이 어느 정도 되냐면 1,300만 원 정도.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1,300만 원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냐면 어떤 경제학자가 정리해놓은 글을 한번 보니까 한 1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1조 원. 작은 돈이 아니지. 그래서 대한제국은 이걸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일본한테 이제 할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국가가 진 빚을 우리가 모아서 갚자. 그래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경제적인 속박에서 벗어나자 하는 경제적 구국운동, 주권운동을 벌이기 시작을 한다고. 그게 뭐다고? 그게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거야. 나라의 빚을 우리가 보상하자, 이런 운동이지. 오케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이게 1907년 정민년에 일어난 일이 상당히 많다. 니네 나중에 공부 다 하고 나면 1907년은 시험에도 잘 나오고, 좀 이 해에 일어났던 일들 좀 정리해서 공부해야 돼. 우리 앞에서만 봐도 신민회, 그 다음에 정미의병 해가지고 1907년에 일어난 일이 상당히 많아. 고종퇴위, 군대 해산 해가지고 요 1907년 이야기는 나중에 한꺼번에 좀 정리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시험에도 낼 수 있어. 알겠지? 어쨌든 1907년에 이 국채보상운동도 시작이 되는데,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대구에서. 지금 우리 대구광역시지, 경상북도 있는 데 있는 대구에서 시작이 됐고, 대구에서 서상도, 김광재라고 불리는 출판사를 운영하던 이제 민족 경영인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주장을 해가지고 시작이 됐어. 처음에 우리가 이런 걸 해가지고 남자는 술 끊고 담배 끊고 그 돈으로 갚고, 여자는 비녀 팔고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모으면 충분히 일본의 진 빚을 갚을 수 있다 해가지고 서상동과 김광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대구에서 시작이 되고, 이게 전국적으로 붐업이 되면서 전국 단위의 이제 모금 운동으로 확대가 된 거지. 그래서 국채보상 기성회라는 국채보상 기성회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이 단체가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대 재생산하면서 이제 전국적인 모금 운동이 시작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홍보도 하고 이제 이슈도 만들고 해야 되잖아. 언론사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지. 이때 이제 황성신문이든 제국신문이든 이 당시에 있었던 신문은 나중에 공부 다시 한번 할 거야. 이 시대에 있었던 신문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러 신문들도 나서서 했는데, 주력으로 국채보상운동을 이제 운영했던 신문은 어떤 신문이다? 대한매일 신보라는 신문이 주도적으로 이 역할을 했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대한매일 신보도 자주 나오는 신문이다. 영국인이었던 베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신문사인데, 우리나라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독립운동가가 되는 양기탁 선생하고 같이 운영을 했었고, 그 사장이 영국인이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건드리기가 되게 좀 어려웠던 신문이지. 또 이 베델이라는 분이 엄청나게 또 우리를 사랑했던 분이야. 정말 조선 사람보다, 대한제국 사람보다 더 대한제국 사랑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야. 나중에 이제 건국훈장도 받게 되고 그러신 분인데,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헐버트, 베델 이런 사람들은 좀 기억을 해야 된다. 엄청나게 우리 역사에 도움을 줬던 그런 외국인들이. 어쨌든 그 영국인이 사장이었던 대한메인 신보가 주도해가지고 이 역할을, 이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었고, 특히 그 대한메인 신보에 아까 얘기했던 양기탁이라는 분, 이 양기탁이라는 분이 이 어떻게 보면 이 모금운동의 총책임자가 돼가지고 이 모금운동을 주도했었다,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야. 알겠지? 상당히 큰 이슈를 만들어내고 모금운동도 되게 많이 됐었어. 그래서 200 얼마까지 모았었나 막 그랬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처음에는 통간부라든가 이런 애들이 상당히 국채보상운동을 무시하고 있다가 후반에 가서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대로 두면 얘들이 뭔가 일을 내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방해 공작을 하게 돼.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을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이 양기탁 있지, 이 대한메일 신보의 주필이었던 양기탁이 이 운동을 주도했다고 했었잖아. 또 돈 모금 운동 하는 것도 하고. 양기탁이 이 돈을 횡령했다, 지 마음대로 걷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개인적인 일에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 사람을 구속을 시켜. 그러면서 뻔한 이야기잖아. 야, 니들이 돈 그렇게 모아봐야 그거 얘네들 모금운동 하는 애들이 다 쓰고 다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다, 니네 사기당한 거야,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와해를 시키는 거지. 그래서 약 한 1년 정도, 조금 못 간 것 같은데 한 1년 정도 국채보상운동이 적극적으로 주도가 되다가 일본의 방해로 실패했다. 근데 어쨌든 이 국제보상운동이 양기탁이 일본에 나중에 무죄 받았어, 양기탁 선생은.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모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일도 없고 사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국제보상운동은 무너지긴 했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국가를 사랑하는 민족의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이제 경제적 구국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국채보상운동을 공부하고 나면 얘네가 꼭 기억을 같이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나중에 항상 그래, 항상 나중에 같이 묶어서 물어보는데, 그 얼마 안 된 이야기, 니들한테는 얼마 좀 된 이야기지, 나한테는 얼마 안 된 이야기. 좀 슬프네 또 이런 얘기 하니까, 늙은 것 같아서. 나도 마음은 청춘인데, 그지? 아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들어본 적 있을 거야. 1997년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무슨 체제에 들어가게 돼? 국제통화기금부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IMF 관리 체제에 들어가게 되잖아. 그때 우리가 또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거잖아. 그래서 1997년 그 언저리 해가지고 IMF 때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구하기 위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경제적 구국운동을 벌이게 되지. 그게 무슨 운동이야?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금모으기 운동이라 그래서 집에서 가지고 있는 금들을 팔아가지고 국가의 빚을 받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이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을 항상 뭐라고 얘기해?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국채보상운동을 기억하면 자연적으로 모두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야 된다. 1997년 IMF 시절에 있었던 금모으기 운동도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잠깐 나눠봤어. 사실 이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야. 간단히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보자면 1907년 일제의 침략이 심해질 때쯤 돼서 경제적으로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자는 경제적 구국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나라의 빚을 우리가 돈을 모아서 갚자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운동을 뭐라고 얘기한다? 국채보상운동이라고 얘기하고, 어디에서 시작됐다? 대구에서 서상돈, 김광재 등의 주도로 시작이 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국채보상 기성회가 만들어지고, 대한매일신보의 양기탁의 주도로 인해서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었다. 통간부의 방해로 실패했다. 이게 이 내용의 핵심이라고. 알겠니?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주요 내용이다. 오케이? 38페이지 내용은 요것만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가 됐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 끊어 찍고 하는 이유도, 지금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에 막 쉬는 날 이런 게 뒤섞이면서 각 반별로 이게 진도 맞추기가 좀 되게 어려워져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수업을 막 붙여서 올리고 그럴 거야. 좀 힘든 거 알아. 집에서 힘든 거 알지만 좀 열심히 좀 한번 해보자. 알겠지? 오케이. 고생했어. 또 보자.